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걸 놓고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김민석 총리가 6월 25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부 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 설계를 맡기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좀 말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 예. 그동안에 그거는 TF는 뭐하러 만들어서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뭘 한 거냐라는 얘기가 될 거고 예. 그 사람들 그 예산 들이고 인력 들여서 한 성과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그 TF가 만들어질 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었죠. 그동안에 검찰개혁 논의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안이 네. 없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한 정리는 다 돼 있었고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 문제만 남았었는데 예. 이 TF가 처음에 구성될 때 저는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법 통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이제 하부 법령들을 많이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전담해서 하는 행정부의 어떤 그 전담 TF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유관기관들이 다 이제 뭐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 법무부, 행안부, 법제처 뭐 다 참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만들었나 했는데 의외로 거기서 이제 계속 뭐랄까 좀 엉뚱한 법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게 계속 나와가지고 반발을 샀죠. 국민들이 반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 하여튼 국회에서 다 하는데 따르기로 해도 정부안은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총리가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 전당대회용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 예. 그 다음에 또 내용 이렇게 돼버렸고 공교롭게도 정청래 전 대표죠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일종의 본인의 그 전당대회용 공약인 걸로 내세운 게 있었으니까 뭐 거기에 대응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힘에서도 나올 정도로 예. 어쨌거나 모양새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는 보안 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도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통령 우려를 이렇게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흘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폐지로 바뀌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MBC 기사인데 취재를 해봤더니 6월 22일 낮에 김 총리와 이 대통령의 주례 회동 이후에 기류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사대로라면은 예.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될 것이고 예.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의 그런 남용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는 입장이었고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별도의 생각지 못한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다른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좀 잘 탄탄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다가 지난번에 G7 순방 마치고 돌아오신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검찰의 업보가 너무 커서 예. 일단은 뭐 그 문제는 국회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뭐 책임을 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수기를 거치고 네, 그 기조를 그대로 뭐 총리가 받아서 지금 발표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 그 관련해서 나온 것 같다고 그랬는데 기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가 최근
자신이 검찰개혁 속도를 앞당기자고 제안한 사람이라고 해명을 했다. 예. 그러면서 실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총리가.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에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 달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제안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5월 전에 김민석 총리 자신이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당에 제안을 했는데 그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거 늦추자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좀 지연된 거는 내 책임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지금 쟁점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이 시점에서 굳이 해야 하는가. 민감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저기 당대표. 당연히 전당대회용으로 지금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단순히 무슨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비돼야 되는 쟁점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우리 민주주의, 민주화의 역사에서 계속돼 왔던 이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전행하는 그런 조직들을 제자리로 돌려오는 게 어찌 보면 민주화 과정의 역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력기관을 괴물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게 하는 거. 그런 중요한 어떤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결국 이게 전당대회와 관련한 일종의 뭐 그 책임 미루기, 책임 떠넘기기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예. 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소비돼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하고 이건태 의원하고 페북에서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한다고? 그럼 1년 동안 허송세월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역시 페북에 썼는데 아니 지금 총리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정청래 전 대표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충격이다. 그러면서 이건태 의원은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시간 끌기를 운운하다니 이건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과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어떤 선거 전략 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태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 간사죠. 그리고 예,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한테 도대체 왜 참여했냐라고 물어보면 이건태 의원 연락을 받고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이건태 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찐명을 자임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일종의 이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게 지금 안 그래도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 사이에 또 민주진영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분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꼭 행동하고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구누구 할 거 없이 다 총선 공약으로 21대 때부터 내세우고 당선된 분들이에요. 국회의원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국무총리도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고민을 했고 어떤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금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고 그간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지연됐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언제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해내고 그 일각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하겠다라고
라는 경쟁을 해야죠. 예. 누가 더 이걸 치밀하게 준비하고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좀 이렇게 긁어대기로 서로 일관을 하면 이 와중에 이제 웃고 있는 거는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봐라. 저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매우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고 어찌 보면 역사적 과업이자 책무였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기를 바라온 모든 사람들이 염원이 담긴 일종의 정책이자 법률인데 이렇게 소모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어차피 당권 경쟁을 위해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은 검찰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양측의 그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예, 보안수사권 폐지가. 예. 예. 그런데 이게 누가 주도권을 먼저 했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비춰지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 말을 지금 할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이미 그 전에 1차 법안, 2차 법안 나오고 뭐 형사소송법은 뒤로 미룬다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그러다가 약속한 10월을 넘길 수 있다라는 걱정을 계속 경고했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벌써 6월이고 이게 전당대회 국면으로 일종의 이런 식의 소용돌이에 지금 파묻히게 되면 10월 안에 지금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출범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일정,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십 년 쌓아 묵혀왔던 검찰 우위의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여러 세부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상한 흉기로 작동되지 않을지를 책임하고 점검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정부 책임자들이고, 네.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그 정부에 관련된 조치가 세부적으로 다 면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또 감시하고 질타해야 되는 또 그 촉구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이 문제를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먼저 했네, 내가 잘한 거네 이런 식으로 공다툼을 할 일인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정부의 입장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검찰이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남을 거라고 수사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니까 그랬을 거 그랬겠죠.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보안수사권 요구라도 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제 정부가 어찌 보면 입장이 바뀐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오해가 없게 차분히 설명해주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떠오르는 인물이 그 봉욱 전 민정수석인데 네. 당시에 서보학 교수 등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봉욱 민정수석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뭐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그 검찰개혁 그 TF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퇴하면서 하셨단 말이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민정수석이 몇 차례 이제 회의에도 참석하고 하면서 했던 얘기들, 본인들이 또 한 얘기들, 뭐 그런 거에서 형성된 일종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고 너무 실망하고 황당했다. 우리한테 사전에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요지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예. 설명을 해준 적도 없고 정부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총리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부의 이런 고민에서 비롯된 거였고 이러이러한 검토 끝에 우리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인 순서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편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를 앞두고 양측이 지금 너무 싸워요. 예. 태북액하고 SS 가면 와 서로 헐뜯는 정도가 걱정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원수 싸우듯 하지는 말라. 예. 근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 말씀 하고 나니까 더 싸우던데.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당대표가 되면 2028년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또 본인이 이제 2030년 대권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쉬운 게 과연 이래야 되는가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예.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바꿔줄 것을 기대했었는가. 예. 그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이런 어떤 그 선거를 위한 정당으로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를 이기면 이기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압도적인 의석을 줬으니까 무엇을 그걸 갖고 할 것인가 해낼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와중에 자기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쌈박질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자꾸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치인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지인님 비서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전화 통화를 했는데 누가 당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2년 뒤에 공천권을 안 주면 네. 국회의원은 공천을 못 받으면 백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비서관이 말은 못해도 누구나 다 한다. 지금 전쟁 중이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도 너무 이르잖아요 지금. 예. 이제 임기 1년 막 지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지 근데 않은 것 벌써 같아요. 이렇게 국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이게 좋게 보일 수가 없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 그 안에도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나를 그러는지. 근데 그 국회의원 감투가 다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해봐도 어디에 내가 모르는 꿀단지가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우리 현역 의원들 만나면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 꿀단지가 해보니까 뭐냐? 뭐가 그렇게 뭐가 좋아서 좋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신기한 게 대선 때는 또 뭉쳐요. 예. 왜냐하면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예. 대선이 좀 지나면 금세 언제 그러냐고 레임덕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본인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심리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사람의 속성이고 뭐 네. 권력의 속성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판사가 그 내람 가담 혐의로 그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구형량보다 무려 5년이 많습니다. 앞서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8년이 많은 23년을 선고해서 화제가 됐는데 자, 이번에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장관이 구속은 시키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법정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이진관 판사 어떻게 보십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란 청사는 이진관 판사 혼자 하는 것 같다. 아, 예, 예. 이게 이제 그 말이 이진관 판사가 중불나게 이상한 판결을 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예. 주권자인 국민의 바람이 그다음에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판결에 반영하는 사람은 이진관 부장밖에 없는 것 같다. 예. 이런 의미로 저는 그러네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얼마큼 취약한가 하는 거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런 판결을 소신 있게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 예. 이제 늘 안타까운 거는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박수받아야 되는 예.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된다. 예. 뭐 이진관 판사가 뭐 무리하게 판결한 것도 아니에요. 읽어보면은 다 추궁이 다는 내용이고 이유가 있고 본인이 또 과거에 윤석열 선고했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어떤 논지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입장을 계속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꼭 확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번 선고를 보고 떨고 있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예. 이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7월 13일에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서 1심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내려지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또 토해내야 됩니다. 윤석열 1심 여론조사 이진관 판사의 선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소행에 비춰서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중형이 선고돼야 될 것 같고, 예.
윤석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선고가 뭐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사형 선고를 설마 하더라도 내가 그 형대로 그대로 집행을 풀로 채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 예. 사면을 기대하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내심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양새를 보면. 예. 그리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지방선거 때 이명박 박근혜가 그 얼굴 들고 돌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또 민주진영이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지금 20년 30년 가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놓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확고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저자들은 아니 뭐 이러다가 보면 저 스스로 저 사람들 저 무너질 거고 우리가 또 컴백해서 바로 사면 되면 내가 뭐 길어야 뭐 3, 4년 사는 거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그 앞에 주어진 과제들을 치열하게 그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저렇게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지금 저렇게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속이 터지는 건데 예. 진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특히 윤석열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법정 나와서도 해실해시 웃고 다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서울시장 선거를 오세훈 시장이 가져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심 많은 기대를 할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예. 아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추경호가 지금 시장으로 당당히 그렇죠. 당선되고 예. 이진수 김태규가 그 폐악질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영남에서 당선되고 이런 게 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보루로서의 강남 영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권력 다툼하고 있는 저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가 있고 예.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마음속으로 예. 자기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선거를 치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야 장동혁이 전환리를 치고 그런 와중에도 한동훈이가 당선되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게 참 걱정인 거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는. 돌이켜보면 놀라웠던 게 김문수 후보가 대선 때 40%가 넘는 득표율을 올렸다는 거. 네. 그것도 돌이켜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진짜 민주진영의 시민으로서 민주진보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서 싸울 일인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 때, 내홍보다는, 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밖에를.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그래야 되는데 이제 배가 불렀죠 말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선거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고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 중인데 용산구청 8급 주무관 자치단체 공무원이 국조특위에 출석을 해서 김용만 의원과 나눴어요, 이야기를. 네. 실태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일반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요번에 이제 선거 사무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실제 우리 참고인님께서 실제 투표소에서 계실 때 선관위원들, 직원들을 자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거의 못 봤습니다. 투표 현장에서 그럼 주민분들의 민원을 받는 분들은 누구이고 또 주민 항의나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수습을 누가 하나요? 현장에서 선거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말씀 주신 걸 종합해 보면은 신분 확인, 공보물 작업, 투표소 설치, 민원 대응, 항의 대응, 현장 관리 다 선관위 공무원이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이 하는 거죠. 네. 선관위는 일단 예산도 있는데 왜 인력을 따로 확보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 전문 인력도 아닌데 매번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선거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동안 문제도 많고 위태위태하게 돌아가던 선거 업무에서 결국엔 터질 게 터질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가 이렇게 허술한 운영 속에서 휘청대는 걸 적나라하게 지켜보아야만 했고, 저도 매번 힘들었지만 국가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계속 선거 업무를 책임감 없이 떠넘겨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희생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선관위가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해서 선거를 직접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투표 때 선관위 직원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종 민원은 전부 자기들이 총알바지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수작업으로 바뀌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개표 작업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거의 날밤을 새고 네. 그러니까 그 주무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 나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 반응이 아주 그 주무관을 응원하는 거예요. 네. 일부에서는 교직원들도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복노릇을 그렇죠. 해야 되냐. 네. 예. 전에 의원님 그 이야기 한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현장에 계시는 직접 그 행정 공무원들의 말씀을 통해서 국회에서 드러났다는 건데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랬죠. 선거 치를 네. 때마다 공무원 교사분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동원되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선관위는 뭘 하는 조직이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었는데 예. 그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에 이 민주화의 성과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과실로만 누리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검찰이었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선관위도 그런 과거에 이제 그 독재 정권들이 행해왔던 부정선거의 망령에서 벗어나고자 헌법기관화를 시켜줬더니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냥 배투들이고 놀러 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때가 왔다. 그리고 그 현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는 점에서 이제는 저 대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법원장들이 사실상 선관위원장 겸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위에 나온 저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뭘 몰라요. 모른다는 걸 당연히 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고 다녔었어요. 예. 저도 그 뻔히 아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말하자면 기관장 아닙니까? 기관장이 허수아비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고 그냥 해먹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겸직을 없애고 상근직의 선관위원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려면 또 헌법을 바꿔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고. 예. 그 다음에 이 집행조직을 지금 시군구까지 선관위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군림하는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거는 법률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선거 전담 사무는 그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일로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일단 예. 그 작업부터 좀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뭐 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번에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상근이 아니고 와서 한 달에 보통 한 번 나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준 서류만 보고 고개만 끄덕이고 뭐 사인만 하고 말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는 허수아비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놀아놨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솔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고백일 수 있는데 그 솔직한 고백이면서도 무책임한 얘기죠. 예. 우리 명색이 위원장인데 그래도 그걸 파악하려는 노력은 했어야죠. 예. 그리고 선관위의 그런 문제점을 아무도 얘기 안 한 게 저도 여러 번 얘기했다니까. 예.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뵐 때마다 거기 파벌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지금 난리인 줄 아십니까? 근데 하여튼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그 책임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 선관위의 사무처 직원이건 선관위원장급들이건 간에. 그런데 판사는 사표 내면 끝이잖아요. 판사 지금 놔두고 선관위원장만 그렇죠. 사표를 거기서 내면.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책임을 다한 걸로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죠? 헌법 때문에 조직 그렇죠. 개편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다들 공감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되고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도 지금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게 국힘의 그동안의 행태였으니까 좀 바뀌기를 바라고 일부라도 좀 이렇게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좀 바로 잡아야죠. 개헌 문제도 그렇고 계엄, 네. 네. 그다음에 이 선거 문제도 그렇고 벌써 이게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저렇게 다른 일에 지금 서로의 권력 다툼에 국힘도 지금 가관이잖아요. 국힘도 저희들끼리.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만 딱하게 된 거죠 지금. 국힘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예. 장동혁 대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들어누워 있잖아요 지금. 그 들어누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침대 축구를 하겠다는 거죠. 예. 나는 끌려나가기 전까지는 내 발로 나가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 실제 국힘의 당원 구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놓고 보면 장동혁 씨가 또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가 한동훈한테 당을 뺏기고 뭐 넘어가지는 않겠다. 근데 또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보수의 스피커들은 한동훈이 띄우기에 지금 여념이 없던데 마치 새로운 미래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수준일 수도 있는데 그 몇 번 말씀드리지만 노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노년층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예의, 염치, 품격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그 과거를 쭉 만들어 오셨던 우리 시니어 분들이 많이들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뽑은 지도자들이 과연 그런 걸 갖춘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를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그냥 뭐 6.25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혹은 뭐 군사독재 시절의 산업 발전만을 가지고 이쪽이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한동훈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자주 손을 잡는다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또 일각에서는 절대 그 투샷 잡히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오세훈 씨가 한동훈이 예. 있는 자리에 절대 안 간다. 예. 그런 얘기도 하던데 예. 거기도 다 권력 투쟁이에요. 무슨 손잡기는 장동혁 몰아내기 위해서 잠시 그러는 그러니까 거지. 잠시. 예.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참 이 권력 투쟁이라는 게 근데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탐하는 집단이 국힘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는 늘 그래 왔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 먹을 걸 앞에 놓으면 아주 단단하게 뭉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 진영은 가치지향적인 집단이라서 이런 말하자면 분열의 소지가 많죠.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 자기 철학이나 인생의 경험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탐욕이라는 하나의 이 주제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속성 자체가.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속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비슷한 꼴로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자, 김건희 씨가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매관매직 혐의로 지금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모두 일어나십시오. 예.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우환 작가 프롬 포인트 그림 1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 보관압 1개, 다이아 목걸이 반클리프네 아펠 1개, 브로치 티파니 1개, 디올 파우치 1개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피고인 이봉관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서성빈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최 아브라함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위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김건희의 경우 지금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수감시설에 장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이봉관 범행 인정, 금거북이, 알선수재 혐의 인정 이렇게. 사실은 김건희 씨의 그간의 행태나 여러 소문들에 비춰보면 굉장히 일부만 기소된 거잖아요. 예. 그 일부를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유죄가 인정될지 말지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당연히 대가관계는 인정되는 거고 아니 김건희 씨한테 뭐하러 그걸 갖다 줍니까? 예. 이뻐서 줍니까? 다 자기가 다음에 노리는 뭔가가 있는 것이지 예.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나 김건희 씨의 그간의 소행이나 행태로 볼 때 누구나 다 뻔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이제 법원의 공식적인 확인을 거치는 것만 남은 거고 이제 중형이 선고되는 게 마땅한 행동을 했고 예. 중형이 선고돼야지 맞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형벌의 무게를 그 준엄한 역사적 질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의 행태나 지금 김건희의 머릿속에 그래 니네 뭐 떠들어 봐라 내가 그만큼 사나 두고 보자 그 니들끼리 그냥 서류에다 쓰는 얘기지 나는 그만큼 절대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는 무엇 때문에 가서 표를 달라고 했었는가. 예. 그다음에 표를 얻은 다음에 하고자 했던 약속은 무엇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주의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분열상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말 좀 가슴 아프게 반성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이 크게 3개의 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샤넬백 받은 거 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2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저 앞에 말씀하신 두 예. 개는 2심에 예. 지금 가 있고 그렇죠. 예.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그렇죠. 예. 재판이었고 예. 그리고 이번에 한 거는 매관매직 예. 현재 1심이 되는 거고 예. 나머지 하나는 정당법 위반 그러니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통일교 신도들을 국힘 위장가입 뭐 그런 혐의인데 혐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건희 네, 씨도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부부 관련돼서 받아먹은 거 이제 그 재판도 시작이 돼야 될 거고. 예. 뭔가 하여튼 그 사람들이 했던 행태에 비하면은 정말로 몇 가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추상 같은 엄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이제 종합특검이 또 더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죠. 그 예.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태들도 많이 다 드러났고. 양평고속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한편 고속도로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들은 그 죄과를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부담하는 걸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반성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내란범일 경우 사면을 금지한다. 예, 예. 근데 그게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죠. 예, 예.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빨리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시간을 끌죠? 그러니까 도끼자루 써는 거 모르고 지금 자기들끼리 다른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라니까.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어서 위헌 아니냐,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떻게 그렇게 제한하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일각에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고, 그거를 사면위원회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견제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가는 게 그간의 입법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도 다 배제하는 법률을 처리하는 마당에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사면을 하는 거를 막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빨리 처리해야죠. 예. 이태리 가족 여행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날이 더워가지고 뭐 이태리야 역사 문화 뭐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예전부터 뭐 좋아하던 데였는데
많은 분들을 뵙고 뭐 좋은 추억은 많이 만들었는데 더워서 고생 좀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이태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 G7 가시면서 이태리 거쳐 가시는 걸 전혀 모르고 예. 그냥 로마 시내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JTB 김철 국장을 외치면서 저한테 반갑게 다가온 분이 있어가지고 전직 저희 회사 직원. 인터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래서 거기서 나보나 광장이라는 데인데 굉장히 많은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이랑 뭐 춘추 관장님이랑 간만에 만났는데 그러셨군요. 뭐 예. 의외로 여행이라는 게 원래 그 우연에서 생기는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였죠. 그렇군요. 예.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가족들과 호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예. 호주의 그 가이드 분이 대구 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진보 성향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튜브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서 초강욱 의원님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 가이드 분이 초강욱 의원님의 팬이라고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아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주에서까지 인기가 있고 또 이번에는 또 이태리에서 많은 분이 또 사진 같이 네. 찍자고 뭐 그러셨다면서요. 또 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반갑죠. 감사한 일이고. 예. 제가 이제 워낙 그런 거를 좀 뭐랄까 쑥스러워해서 그렇긴 한데 뭐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몇 년 전에 제가 의원 시절에 이태리 방문했을 때 저희를 가이드 해주셨던 분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그분이 또 집으로까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 로마에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 그다음에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셨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방송을 봐야 될 텐데. 네, 뭐 의원님 그리고 아들 방에 사는 방에서도 이야기하세요 언급을. 그래가지고 그럼요. 후한 네, 대접을 그거야 받으셨다고. 평생 감사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